진행할 거고 그 심화 콘텐츠이긴 한데 그 블랙라벨이랑은 교재 성격이 약간 달라. 그러니까 들어있는 문제나 이런 게 스타일이 조금 달라서 해당 교재는 지금 1등급 수학이라는 교재고요. 뭐 어렵다 하면 어려운 교재는 맞는데 일단 뭐 단원마다 조금 취향은 타는 것 같아. 나머지 정리는 보통 어려워하죠. 맞아? 나머지 정리는 보통 어려워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사실 공공수학 원 자체의 심화를 놓고 봤었을 때 이 심화 콘텐츠가 최종 목적지고 최종 콘텐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당신들은 지금 추후에 공통투까지가 마무리가 되면 뭐 들어가야 돼? 대수 진행해야 되고 무조건 원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이후에 추후에 필요한 얘기들도 수업 중에 간간히 할 테니까 수업 좀 집중해서 들으시고 해당 주차마다 자료가 하나씩 나가요. 오늘은 부득이 2개죠. 교재 하나랑 원래 준비했던 자료 하나 이렇게. 그래서 수업 때 사용하는 자료고 수업 자료고 수업 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칠판에 조금 적어드리는 것들을 좀 쓰면서 수업을 조금 따라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의 복습은 이 프린트 한 장으로 그냥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조금 적었고 오늘 첫날이라서 뭐 할까 조금 고민했다가 이따가 시간 있으면 교재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올 텐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시험 대비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복습은 프린트로 조금 진행하면 될 것 같고 해당 지금 조금 프린트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파트마다 문제수가 너무 많습니다. 보면은 막 70몇 번만 이러거든요. 거의 맨 위에 보면 아니면 60몇 번만 이러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 60문제를 과제로 내주면 이거 해올 수 있겠어요? 너 왜 벌써 표정이 왜 그래? 다음 주에 안 오는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는 60문제 못 풀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공통수학2 개념 진행하는 게 사실은 너네들한테는 메인 컨텐츠라고 생각해요. 이건 약간 서브로 조금 가져가는 거고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과제로 일단은 제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고민을 했다가 일단 맨 뒤에 고난도 문제들은 다 나갈 거예요. 근데 양이 적어요. 고난도 문제가 몇 문항이죠? 한 8개 있나? 8개는 다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앞에 뭐 스텝 1인가 스텝 2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 보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핵심 유형 연습이라는 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뭐 스텝 1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넘기다 보면 실전 유형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조금 해야 되는 컨텐츠는 아마 실전 유형 훈련 이쪽을 조금 다루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실전 유형 그 훈련이라는 부분의 문제들도 양이 적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첫 주차가 나머지 정리예요. 저희가 나머지 정리에서 진행하는데 문제가 제일 앞번호가 27번, 21번이에요. 맞죠? 근데 21번부터 쭉 넘기다 보면 한 장, 두 장, 세 장, 세 장이거든요. 세 장 거의 세 장인데 세 장의 고난도 도전 문제까지 포함하면 네 장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문제수가 63에서 20개, 20 빼면 43문제. 일주일에 43문제. 할 수 있어요? 못하면 여기 왜 앉아있어? 해야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거야. 지금 너네들이 이제 프린트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교재가 아니라서 좀 보기가 힘들 수 있는데 보면은 한 페이지당 문제가 3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또는 2문제씩 들어가는 칸도 있어요. 보면 3개 내지 2개씩 이렇게 돼 있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나? 3개 내지 2개씩 무슨 말이냐면 교재를 이렇게 펼치잖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왼쪽, 오른쪽. 여기가 왼쪽 맞죠? 여기 이렇게 칸 나눠져 있죠. 맞아요? 이렇게 3개씩 들어가는 칸이 있고 이렇게 2개씩 들어가는 칸이 있어. 그죠? 3개씩 들어있는 칸은 2개 풀겠습니다. 이해됐나? 2개씩 들어간 칸은 1개씩 풀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과제 푸는 방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실전 문제만 과제로 나갈 건데 그 실전 문제도 다 다루지는 못할 것 같고 문제 수가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조금 체크할게요. 3개 있는 칸은 그냥 2개 딱 풀고 넘어가고 2개가 들어가 있는 칸은 윗줄에 한 칸만 풀고 이렇게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문제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8개, 둘, 셋, 6, 7, 8, 9, 11, 12, 14, 15, 16, 17, 18, 19, 20, 21. 그럼 21문제 고난도 8문제 합치면 30문제 안팎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과제는 30문제 안팎으로 개수 맞추겠습니다. 어차피 더 내줘도 못 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맞출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는 걸 할게. 이해하셨죠? 고난도 문제 8개 다 풀어야 돼. 몇 개 안 되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과제는 이런 식으로 좀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은 앞에 핵심 유형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조금 하나씩 조금 풀어볼게요. 하고 싶은 얘기도 이때 문제 풀면서 조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하나씩 나간다고 했잖아. 이 자료가 기본적인 제 수업을 진행하는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필기 잘 하시면서 따라오세요. 첫 장은 그냥 저희가 앞쪽에 그 다항식을 따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다항식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아서 그냥 첫 시간에 그냥 최소 기본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조금 이야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쪽에 이제 나머지 종류 문제 풀 때도 조금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루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해하시면서 그냥 다시 리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알겠죠? 대부분은 다 알 거긴 한데 제대로 조금 긴가민가 했던 것들도 있을 거니까 수업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그 인수분해할 때 우리가 조립제법을 보통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 조립제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첫 번째 그 조립제법 할 때 우리가 보통 인수분해를 할 때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수분해를 사용할 때 조립제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뭘 찾아야 되냐면 근을 찾아야 돼. 맞나? 이게 나눠지는 어떤 x값을 집어넣어서 0이 되게끔 한 그 x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방정식에서는 그런 걸 근이라고 하죠. 맞죠? 그래서 그 근을 눈대중으로 딱 찾은 다음에 그걸로 이제 조립제법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조립제법 이야기부터 조금 할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이 알파 값을 갖다가 조금 찾아낸 다음에 보통 조립제법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저 알파가 정해지는 것에 규칙이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실 건데 일단 우선순위별로 제가 1번, 2번, 3번 다 나눈 거거든요. 생각하는 우선순위야. 알겠지? 그래서 1번은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보통 다항식이 이렇게 쭉 늘어져 있을 때 보통 개수의 총합을 확인합니다. 왜 총합을 확인하냐면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냥 끄덕끄덕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만약에 쉽게 생각해서 fx를 만약에 내가 3차식으로 줬어. 이런 식으로 3차식으로 주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능력을 갖다가 찾는데 일단 1번에 적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개수의 총합부터 확인하라고 써져 있어. 너네 다 그렇게 하고 있니? 점검. 알겠지? 개수의 총합을 갖다가 확인하라고 돼 있어. 이거는 근데 무슨 얘기인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몰랐던 분들은. 알겠지? 이거 왜 개수의 총합을 확인하냐면 개수의 총합은 기본적으로 이 x값에 뭘 갖다 대입한 걸까요? f1이죠. 맞죠? 돼요? 그래서 개수의 총합이 0이면 곧 누가 0이라는 거니까. 그렇지. f1이 0이라는 거니까 뭘로 조립제법을 시작할 수 있다? 1로 조립제법을 시작할 수 있다. 이게 약간 기본적인 논리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조립제법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보통 1 넣고 뭐 확인을 한다던가 같은 말 뭐야? 개수 쪽에 총합을 갖다가 다 더해본다. 그래서 0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먼저 확인. 이게 한 0.5초 정도 걸리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안 돼, 보통. 그지? 되면 너무 쉬운 거고, 문제가. 그죠? 보통 안 되면 그 다음 우선순위 뭐로 넘어가요? 보통 마이너스 1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조금 눈대중으로 빠르게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2번에 적혀 있는 내용은 뭐냐면 2번에는 뭘 확인하라고 돼 있어?
짝수차항이랑 홀수차항의 개수의 합을 비교하라고 돼 있지. 근데 그게 같으면 무슨 상황인 거야? 그게 같으면 결과가 0이 떨어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시면은 홀수차항이 얘고요. 짝수차항이 얘잖아요. 그죠? 그 결과를 보시면은 봐봐.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기본적으로 홀수차는 이 마이너스라는 성질이 거듭 제곱이 돼도 여전히 부호는 마이너스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갖다 집어넣게 되면 앞쪽은 뭐가 떨어져요? 홀수차는 마이너스 부호가 생기면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그 다음에 짝수차들은 다 제곱이 되면서 플러스로 다 바뀌어요. 부호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너가 여기서 이제 식을 볼 때 제가 이 빨간색 물결로 밑줄 친 이 부분이 홀수차의 개수예요. 이해됐나? 이 총합이 얘네 두 개를 더한 게 자 여기 얘네 두 개를 갖다 더한 거랑 같아지면 결국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그렇죠 0이 된다는 얘기겠죠. 결론은 뭘까요? 짝수차 개수 총합이랑 홀수차 개수 총합을 갖다가 비교를 하면 그냥 F의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두 번째 우선순위야. 겠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실패해. 보통은 실패하죠. 왜냐하면 보통은 1하고 마이너스 1로 쉽게 조리제법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보통은 실패합니다. 그럼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 그 3번에 적혀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알겠죠? 보통 수학에서는 이 정리를 보고 부르는 말이 있어. 유리근 정리라고 불러요. 유리근. 보통 이제 근 자체는 유리수의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유리근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정리할 때 그 알파 값이 근인데 유리수인 것 중에서 우리가 범위가 유리수인 거에서 찾아야 되니까 정리 이름 유리근 정리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 알파 값을 갖다가 찾는 원리 자체가 뭐냐면 약간 분수 형태로 이 알파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건 둘 다 부호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인수분해가 될 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원리는 뭐냐면 밑에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거 배웠어요? 최고차항 개수의 정확한 표현은 최고차항 개수입니다. 알겠죠? 최고차항 개수에 여기는 약수 중에 그 후보를 뽑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자는 뭐가 들어가면 돼? 상수항의 약수.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상황은 뭐니까? 최고차항이 보통 몇인 상황이 가장 많아? 그치? 얘가 보통 1인 상황이 가장 많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1 들어가면 그냥 뭐만 고려하면 충분하더라. 그렇지? 풀만 상수항의 약수만 고려하면 충분하더라고. 그래서 이 뒤쪽에 여기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고르시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되지? 근데 여기가 3인데 너가 지금 2를 집어넣고 확인하고 있다는 거 내 머리가 우동살이라는 뜻이지. 알겠어? 괜찮을까요? 3이면 당연히 뭐밖에 안 돼요? 후보가 풀마 1, 풀마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 오케이. 그래서 이 알파 값을 갖다가 찾는 거는 보통 3번이 가장 일반적인 논리로 사용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1번, 2번, 다음에 3번. 그래서 이거 잘 봐두세요. 한번 써놓을 일 있을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이그젠플 제가 다뤄놓은 거는 그냥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그젠플은 제가 1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게끔 그냥 예제를 집어넣은 거고요. 두 번째 예제는 요거 짝수차항, 홀수차항 합이 0이 되는 거 한번 확인하시라고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그 공부하실 때 한번 눈대중으로 쓱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과 나머지의 변형인데 이거는 약간 아직도 오해를 많이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그 오류를 잡고 가고자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죠? 별거 아닌데 이걸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주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 예제 그냥 보시면 돼요. 거기 3차당식 그냥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3차당식을 몇 차로 나누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어요, 지금? 1차로 나누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보통 이럴 때 조립제법을 써서 가잖아요. 그죠? 보통 조립제법을 써서 나눗셈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게 1차식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조립제법은 1차로 나누는 상황에서 써야 되는 건 아시죠? 오케이? 근데 보통은 얘가 얼마가 되는 값으로 출발을 하죠? 그렇죠. 0이 되는 값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거를 개수만 이렇게 뽑아와가지고 뭐로 딱 시작하는 거야? 2분의 1로 딱 넣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지? 그래서 간단하게 2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뭐 잘못했다 3 맞아?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맞죠? 얘가 나머지 그죠? 맞지?
그러면 이것의 결과를, 또 중요한 건 이거 결과 쓰는 게 중요해요. 여기가 포인트야. 이 조립제법의 결과를 이제 뭐라고 써야 되는 거지?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은 오류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로 나누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걸 2x 마이너스 1로 나눈 얘가 몫이죠.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야. 이해됐나? 이거 왜 틀리지? 그렇지. 조립제법의 결과는 항상 이 1차식의 개수가 최고차항 개수가 몇일 때 결과를 보장, 그치? 1일 때를 보장하는 거 같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아니고 원래는 뭘로 가야지 맞아?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어요. 이해됐나?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는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는 2x-1로 나눈 나머지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하지? 이걸 적절하게 변형을 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 다항식이 이런 모양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몇을 곱해야 돼? 그럼 몇으로 상쇄해요? 그렇죠. 2분의 1로 상쇄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결과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반대로 썼다니 1로 내릴 때 곱하기 2배 하고 1로 내릴 때 곱하기 2분의 1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 2배 되면 여기 앞에가 2x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배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고 내가 원하는 이것이 자, 몫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것이 나머지라고 부르는 것 되겠죠. 괜찮죠?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겠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됐죠? 적당히 오늘 수업의 포인트는 뭐냐면 나머지 정리는 일단 포인트는 두 개야. 첫 번째 식을 세우는 것 알겠지? 두 번째 식을 변형하는 것 알겠지? 기본적으로 식을 조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식 조작에는 정답이 없어. 너네도 해보셔서 아시겠지? 정답은 없고 해답이 있죠. 해답은 뭐죠? 문제의 의도에 따라 식 조작을 할 때. 이해됐나? 자꾸자꾸 이제 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방법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한 장 넘길게요. 자, 앞쪽은 이제 리뷰고요. 오늘 본격적인 수업은 노트 3번부터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고 그냥 다 써놨으니까 그냥 쓱 들으면 될 것 같아요. 3번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첫 번째 강조드리지만 결국에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좀 중요한 거는 식 세우기인 것 같아요. 알겠지? 기본적으로 식이 딱 세워져야 됩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 알겠죠?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가끔 조건이 나머지 정리 조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일단 식을 딱 세워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보통 식 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근데 우리가 보통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C로 나머지가 R이다. 이런 건 초딩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맞아? 근데 보통 어떻게 써야 되지? 이거를 보통 어떻게 써야 되지? A를 B로 나눴더니 그렇죠. 몫이 C가 나왔고 나머지가 R이 됐더라. 됐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게 몫이고요. 이 뒤에 있는 게 나머지입니다. 이 기본적인 식이 세워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 R 부분이 0일 때를 무슨 정리라고 부르지? 인수 정리. 얘는 나머지 정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1차이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나눠지는 식이. 포인트는 여기. 나누는 식. 그래서 자, 첫 번째 너네들은 이걸 먼저 보셔야 됩니다. 얘랑 얘의 뭔가 관계가 있어요. 차수 관계가 있죠. 중요합니다. 이게. 알겠죠? 문제에서 너희들이 읽어야 되는 포인트가 여기예요. 오케이? 여기를 읽으셔야 돼요. 조건에서. 알겠지? 차수를 비교할 때 차수가 대소 관계가 항상 어떻게 결정됩니까? 이렇게 결정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잘 사용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 조건은 결국 뭘 주냐면 이 조건은 너가 힌트를 주는 거야. 어떤 힌트를 주냐면 이 나머지 식이 차수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조건을 통해서 너는 나머지 식의 차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출발할 수 있는 거야? 이거의 차수가 내가 알아냈으니까 그 차수에 맞춰서 미지수 떼어 넣어서 식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풀이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본적인 풀이. 이 부분 잘 봐. 문제 풀이 때 사용하실 거예요 아마. 알겠죠? 자,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나머지 부분을 그냥 다항식으로 일반화를 요상을 일반화를 시키면 그냥 보통은 이렇게 되죠. 그 프린트 기준으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AX라는 다항식을
만약에 bx로 나눴다. 그 다음에 몫을 보통 qx라고 써요. 그다음 나머지를 보통 rx라고 쓰는데 문제풀이 과정에서 이 나머지 쪽을 보통 rx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알겠지? 이거는 그렇게 많이 어떤 큰 의미를 갖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이 법칙에 따라서. 알겠지? 만약에 얘가 가장 많이 나온 상황은 이런 거지. 얘가 만약에 1차면 나머지는 뭐여야 돼? 그렇죠. 상수여야 하고요. 그래서 R로 두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2차면 1차 이하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1차 이하라고 두고 세울 때는 ax 플러스 b라고 세우면 돼. 만약에 상수인 경우면 a가 얼마일까? 0. 기본적으로 항등식 풀이가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3차. 어렵죠? 보통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3차로 하는 나머지. 알겠지? 그래서 포인트도 좀 잡아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2차 이하라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다항식 표현으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런데 이것도 사실 무쓸모죠. 3차 이상은. 이것까지는 굉장히 위험해. 보통 풀이 과정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보통 얘는 무조건 나머지 정리 쪽으로 쓰면 돼요. 1차로 나눈 상황은 보통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쪽이야. 그래서 이 식을 갖다가 써도 되고 나머지 정리 쪽으로 활용해도 되고. 알겠죠? 보통은 나머지 정리입니다. 근데 두 번째, 1차 이하는 미지수가 몇 개예요? 기본적으로 2개죠. 그래서 보통은 무슨 방정식으로 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보통 풀이 과정이 연립으로 흘러가요. 그럼 이거는 연립으로 흘러간다고 치면은 식을 몇 개 찾아야 돼?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알겠죠?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 그 테크닉을 배우는 날이에요. 알겠지? 오늘 뒤쪽에 이제 얘기할 것들 중에 여러 가지를 지금 소개했어. 알겠지? 일단 요거 공부하셔야 되고, 요 논리, 차수 비교를 통해서 나머지 쪽에 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문제풀이는 나누는 식이 기준이고요. 그것보다 차수를 한 단계 낮춰서 나머지 식을 세운다라는 게 기본적인 풀이 방식입니다. 알겠죠? 근데 상수가 나왔을 때는 그냥 나머지 정리 활용하시면 되고 1차 이하가 나왔을 때는 보통 연립방정식 식 2개 찾아서 연립구조를 풀면 되고 근데 3차로 나눈 나머지는 조금 어렵다. 여기 세우는 방식이 조금 어렵다는 거 알겠죠? 괜찮지? 넘어갈게요. 됐죠? 자, 항등식 본격적으로 얘기해볼게요. 항등식 진짜 중요한데 이거 왜 활용 못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 알겠지? 계속 나옵니다. 뒤쪽에서 항등식.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거의 첫 번째 칸에 적어드린 것이 뭐냐면 항등식을 나타내는 거의 기본적인 표현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 표현들은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말이 문제 조건에 나오면 지금 이거 항등식 상황이구나 바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 거기 세 가지 표현만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더 있을 수 있어. 알겠지? 모든 K에 대한 오늘 이것 좀 얘기 좀 하자. 자, 임의 K에 대한 이런 얘기. 그 다음에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이 나오면 다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인 풀이가 좀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게 기본적인 K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항등식 풀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림차 정리가 맞아. 알겠지? 별거 없어. 무조건 K에 대한 내림차로 쓴다. 이런 식으로. K 만약에 식 자체가 2차식이면 2차로 내림차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이 과정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보통 항등식은 우변을 보통 는영 처리해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어떤 논리를 사용해요? 이게 사실은 는영이지만 뭐로 보여야 돼? 0k 플러스 0으로 보여야 돼. 알겠지? 기본적으로는 개수비교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이다를 푼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시계 구조를 갖고 있고요. 는영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정식으로 본다면 만족하는 K가 뭐라는 거지? 모든 실수 K라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요. 저걸 방정식으로 이해한다면 지금 이 방정식은 해 자체가 모든 실수 K야. 이렇게 이해해도 좋다. 그게 항등식을 이해하는 다른 방식입니다. 알겠죠? 됐을까?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의외로 좀 기초 부분이 조금 딸리면 나중에 문제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있잖아. K 값에 관계없이 다음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 너무 쉽지? 이 정도?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돼? 판별식이 이게 판별식이죠?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이야. 별거 아닌데 의외로 나중에 가면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 알겠지? 뒤쪽에 계속 나옵니다. 항등식의 논리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식을 바라볼 때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식은 두 개밖에 없어. 첫 번째 방정식, 두 번째 항등식. 오케이? 너네들이 배웠던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공식은 다 무슨 식이야? 싹 다 항등식이야. 알겠죠?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이런 거는 좌변 우변이 똑같은 거지. 항등식. 알겠죠? 그리고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같은 식을 이해하더라도 이걸 항등식으로 이해하는 건가 방정식으로 이해하는 건가 차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조금 잡아드릴게. 너희들이 나중에 가면 진짜 헷갈려하는 것들이 이거야. 잘 봐. 내가 앞에다가 꾸며주는 말로 방정식이라고 써놨거든. 이해된다 지금 상황?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린 겁니다. 선생님 fx를 제가 함수로 이해하고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이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러면 틀린 거지. 이거 왜 틀린 거지? 자, 너네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함수 y는 fx는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알겠지? 너네들이 구조를 볼 때 기본적으로 y는 fx 꼴을 가장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항등식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y 값하고 그 fx에 x를 집어넣은 값하고 같아요. 알겠지? 근데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뭐겠어? fx랑 누구의 2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새로운 2차 함수의 무슨 점을 파악해라. 교점을 파악해서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를 뭐로? 해 또는 근으로 찾아내라. 이런 뜻이잖아. 이해되나? 차이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나중에 헷갈려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 알겠지? fx는 2x 플러스 1 앞에 꾸며주는 말이 방정식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함수 자체를 2차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알겠지?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 잘 챙기셔야 됩니다.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겠죠? 됐어요. 그 노트 4번, 5번 그냥 한꺼번에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노트 6번부터 조금 중요해. 알겠지? 기본적으로 수학에서는 미지수를 조금 구하는 방식 자체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두 가지고요. 보통 미지수의 값을 이것부터 하자. 기본이 돼 있는지 확인. 수학에서 사용하는 미지수가 종류가 몇 개지? 수학에서 사용하는 미지수의 종류가 몇 개지? 3개. 오케이? 정리 안 되셨던 분들은 정리 지금 하세요. 알겠죠? 첫 번째, 종류 자체가 3개야. 다 똑같은 미지수라고 하지 않아. 성질이 조금 다르거든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이 니네들이 다뤘던 게 변수.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등 수준에서는 보통 변수를 x, y스러운 이런 변수들 있죠. 이런 변수들을 보통 변수로 나눠요. 이런 미지수들을 보통 변수로 나눠요. y는 ax 플러스 b에서 y 함수 yx가 그게 변수야. 무슨 말인지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변하고 그게 변수는 이해됐나? 두 번째, 이 변수랑 성질이 완전 반대인 게 있어요. 그렇지, 상수. 상수는 이거는 고정된 거예요. 얘는 변할 수 있지만 상수는 변할 수 없어. 얘는 어떤 고정된 숫자야. 근데 고정된 숫자인데 모르니까 미지수 처리하는 겁니다. 알겠지? x, y는 뭔지 몰라. 알겠지? x가 변함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관계가 함수니까요.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뭔지 모르니까 미지수로 놓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성질이 다르다고. 그래서 보통은 중등 수준에서는 AB스러운 문자들이 보통 상수로 처리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요? 수학에서는 문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변수를 AB라고 놓으면 그때부터 AB가 변수입니다. 알겠지?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은 표현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많은 표현이에요. 지금 이해됐나? 마지막 게 뭘까요? 마지막 거는 아직 너희들이 좀 이렇게 과정에 도달하지 않아서 자주 다뤄보진 않았을 거야. 근데 이거 아시죠? 자연수의 분할. 자, 용어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자연수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는 무슨 수랑 무슨 수로 분할할 수 있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유라틱하게 들어가죠. 짝수, 풀수. 중학교 들어와서 짝수,
짝수랑 홀수. 자, 중학교 들어와서 이게 한 가지 항목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알겠지? 소수, 1, 소수, 합성수. 이렇게 분할할 수 있죠. 이해됐나?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짝수 홀수를 나타낼 때 자연수 n에 대하여 짝수를 표현하는 방식은 어떻게 표현하는데? 2n. 자연수 n에 대하여 2n이라고 쓰면 얘네들이 다 짝수죠. 이런 상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형 상수라고 부릅니다. 부정형 상수라고 부릅니다. 아직 정해진 게 없으나 어떤 일정한 규칙들을 갖고 있는 이런 수들을 표현할 때 보통 부정형 상수라고 해요. 홀수는 어떻게 표현하는데? 2n 마이너스 자연수 n에 대하여니까요. 1 이렇게. 만약에 n에 대한 조건이 자연수가 아니고 음이 아닌 정수로 들어가면 여기가 2n 플러스 1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이런 걸 부정형 상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아직까지는 많이 다뤄보진 않았죠. 왜? 보통 수학 대수에서 수열 파트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소재. 아직 안 배운 거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 두 개입니다. 구별되시죠? 일단 알겠지? 그래서 미지수는 종류가 일단 3가지 정도가 있다. 사실은 더 있어. 더 있는데 그냥 중고등 수준에서는 이 3가지만 딱 구별하시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요 정도 일단 구별하고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미정계수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계수 비교고요. 두 번째는 수치 레이. 뭐가 더 중요할까? A. 그런 게 어딨어? 뭐가 더 중요하다의 개념이 아니죠. 사무 보완적이지. 알겠지? 어떤 문제에서는 계수 비교가 편할 때가 있고 어떤 문제는 수치 레이가 편할 때가 있어. 알겠지? 그건 사무 보완적입니다. 근데 대다수의 문제들이 뭐로 풀리니까. 그치? 수치 레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보통. 알겠지? 근데 그런 개념은 아니야. 알겠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문제에 따라서 계수 비교가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수치 대입보다 계수 비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계수 비교는 기본적으로 항등식으로 문제의 풀이가 들어갑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두 개가 같음을 인정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항등식 풀이가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수치 대입 같은 경우는 그냥 방정식 풀면 돼요. 집어넣고 수치 확인, 집어넣고 수치 확인. 그래서 보통은 연립을 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됐죠? 뭐 형태에 따라서 계산이 편리한 경우를 택하여 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식전개가 쉬운 경우면 전개 있을 때 좌우 비교가 편하기 때문에 전개가 쉬운 상황이면 보통 계수 비교를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항이 0에 되게 하는 숫자를 찾기가 쉬운 경우 예를 들어서 x-1, x-2 플러스 3 이런 식이 보이면 1 넣으면 3 되고 2 넣으면 3 되니까 아 수치 대입으로 가는 게 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7번 별표, 8번 별표 치세요. 주력 컨텐츠는 여기. 아까 자, 첫 번째 나왔던 거 뭐지?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차수 비교를 문제 풀이 때 활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초점. 두 번째가 여기. 보통 식추론이고요. 너네들이 결국 나중에 종국에 조금 더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그 수학 왜 공부하는 겁니까? 시험 보려고요.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해드릴게요. 1학년이니까 알겠지? 혹시 이러시는 분 있어요? 저는 수학이 진짜 좋아요. 있을 수 있잖아. 저 수학이 좋아요. 없어? 너 수학 좋아해? 얼만큼 좋아해? 좋아하는 정도를 1부터 10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면 8.5? 뭐 10 아니네? 10은 좀 그래?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은 좋아해야 잘할 수 있다. 인정하셔야 돼요. 수학은 좋아해야 잘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 잘하니까 좋다? 이런 건 없어. 알겠지? 잘하니까 좋다는 건 없어. 반대만 있어. 좋아하니까 잘하게 된다. 이게 맞아. 알겠지? 수학 좀 좋아해줘. 알겠지? 뭐야? 뭔 얘기가 다 있어. 너 때문에 생각이 안 나잖아. 수학 뭐 하는 동네냐면 일단은 너희들이 이제 공통 1을 배워. 공통 2를 배워. 맞아? 시작도 안 하는 거죠. 시작은 여기부터예요. 대수를 배워. 그 다음 미적분을 배워.
됐죠? 허덕허덕합니다. 끝 아니죠? 미적 2를 배워. 여기에 확통을 섞어. 필수 이해되죠? 선택. 하지만 내가 이공계열 진학 예정이면 필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된다? 그럼 봐봐, 너희들이 지금 이제 요 언저리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결국 뭐냐면 여기에서 뭔가 내용 전개를 하기 위함이에요. 이 내용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닌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미적 2는 미적 1에 기본적으로 미적 1의 모든 내용을 다 물려봤습니다. 근데 다룬 함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자, 여기까지의 목표는 뭐냐면 함수의 종류에 대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함수에 대한 공부가 1차 전반전이 끝나면 후반전으로 들어가서 미적원에서 뭐 하냐면 이 함수로 미분하고 적분, 아직은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실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다는 거. 이해됐니? 지금 너희들 공투 무리함수, 유리함수 아직 안 배웠죠? 아직 안 배웠죠? 그 전까지 배웠던 함수 뭐 있어요? 다함수밖에 없잖아요. 또 있나? 반비례 정도. 그래프 그릴 수 있죠? 반비례의 일반화가 뭐야? 유리함수야. 알겠지? 반비례 그래프가 평행이동하면 유리함수야. 알겠나? 함수 종류에 대해서 배우지. 이해되지? 그게 공원 공투 끝나는 거야. 대수 들어가면 뭐 배워? 지수함수 배우지. 입단법 배우는 거. 맞아요. 지수함수. 그럼 뭐 배워? 요구함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네. 요구함수 배우는 거. 이런 거. 이해되지? 함수 종류 배우는 거. 알겠지? 그리고 공원까지는 다항이 주를 이루는 다항함수. 이해되지? 그럼 미적원은 뭐 하는 동물일까요? 함수로 미분 적분하는 동물. 근데 이 함수가 어떤 함수로 제한되냐? 다항함수로 제한돼. 그러니까 미적원에서는 다항함수밖에 안 잡아요. 미적 2는 뭐 하는 동물일까요? 그 이후의 함수들에 대한 미분과 적분을 하는 거예요. 보통 다항함수가 아닌 것들을 초월함수라고 불러요. 이런 게 초월함수예요. 초월함수에 대한 미분 적분이다. 커리큘럼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해하셨나? 근데 이 나머지 정리하는 게 이 미적원에서 참 많이 쓰여요. 왜죠? 미적원의 주된 컨텐츠가 뭐니까? 다항함수. 기본적으로 다항함수. 이해되지? 그럼 고난이도 컨텐츠는 뭐겠어? 흐름. 조건을 읽어. 조건을 통해서 뭘 갖다 파악해야 돼? 그래프를 파악해. 개형이야.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개형 파악됐으면 뭘 찾아? 식 찾아. 식 세워. 마지막에 꼭 묻는 게 뭐예요? F2 값 찾으세요. F2 값 찾으려면 F를 찾아야 됩니다. 이해되죠? 이런 흐름이야. 알겠지? 이해됐나? 미적원에서 다루는 문제 흐름 이렇다. 괜찮지? 그럼 뭐가 중요할까? 식 세워. 이게 중요해. 알겠지? 그것 중에 특별히 나머지 정리 컨텐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이 나머지 정리는 미적원에서 진짜 많이 활용돼요. 알겠지? 특히 개형 추론할 때 진짜 많이 활용됩니다. 알겠지? 잘 배워놓으세요. 알겠지? 아무튼 이런 흐름으로 갈 거니까 좀 잘 공부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개수 비교랑 수치 대입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알겠죠? 수업 잘 듣고 있지? 넘어갈게. 너네 마스터반이니? 프리미어 반도 있어? 마스터반 있어? 없고? 다 프리미어 반이야? 너네가 1학년 중에서는 과정 중에 몇 번째 반에 해당해요, 그러면? 가장 빠른 반이 어디 하고 있어? 대수하고 있어, 지금? 진짜 빠르다. 중1 주제에 대수를 한다는 말이야? 아, 지금 거의 이제 다 됐죠. 4분 뒤지. 그러네. 그러면 너네들은 지금 6대니까 한 반 안 되네요, 그죠? 맞아요.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지.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제가 2학년 수업 들어가면서 진짜 그 마스터반에서 터져나가는 애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알겠지?
마스터반 프리미엄에서 못 버텨서 터져 나가는 애들 많아. 알겠지? 그리고 수학은 점점 갈수록 어려워져. 지금이 가장 쉬운 수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갈수록 어려워지고 내용이 어려워지고. 알겠지? 학습량이 줄어드는 순간 바로 티나요. 공부 안 하면 이제 성적이 쭉쭉쭉 떨어져. 그러다 보면 수학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감을 잃거든. 알겠지? 너희들은 그래도 나름 지금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할 때잖아. 아닌가? 자신감을 가지세요. 알겠지? 수학은 자신감 없으면 공부 못한다. 알겠지? 유지 못한다. 공부 유지. 알겠어? 자신감 가지시고 나름 프라이드를 가져도 될 것 같은데 빠르잖아. 공투면 빠른 건데. 알겠지? 솔직히 말하면 이게 과정이 다른 거지 실력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과정이 다른 거지 수학 실력으로 놓고 봤을 때 너네들이 얘네들보다 못하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우리가 지우기로 지우. 아무튼 자신감 좀 가지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거 다 해야지. 알겠지? 중간에 네가 터져 나와도 어쨌든 여기까지 무조건 해야 돼. 알겠지? 니네 필수잖아. 졸업 못해 안 해. 알겠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적툴 하냐 마냐 차이밖에 없는 거 다 해요. 열심히 하시고 두 개밖에 없다. 이거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좀 집중하냐면 여기에 집중. 왜 집중하지? 나머지 정리라는 것 자체가 무슨 대입법입니까? 수치 대입법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지 잡으시면 되고, 자 7번, 8번에 별표 하나 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그 식 세우기가 기본적인 물리거든요. 근데 식을 세우려면 너희들이 기껏해야 다항식을 세우는 거니까 다항식은 그 다항식이 갖고 있는 고유 성질이라는 게 있어. 유일하게 다항식이 갖는 개념이 뭐냐면 차수. 알겠지? 차수. 이런 것들은 차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차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다항식은 차수를 논할 수 있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식을 세우려면 내가 이게 몇 차인지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 이해됐나? 몇 차인지 모르면 식이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워져요. n차라고 보면 되거든요. 알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n을 결정해요. 문제를 풀려면. 알겠죠? 그 n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진짜 많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알겠죠? 두 번째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나누는 식과 나머지 정리의 차수 비교를 통해서 뭔가 차수가 결정난다는 스토리. 알겠지? 7번부터 일단 볼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건 7번. 이건 무조건 원까지도 계속 쓰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다항식 추론하실 때 좌변하고 우변이 있을 거고 너가 보는 이 좌변, 우변 이건 항등식이야. 거기 노트 7번에 첫 줄에 적혀 있는 거 있죠? 항등식으로 이해하셔야 돼. 그 식을. 그럼 좌변과 우변이 정확하게 같은 다항식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나? 그냥 가볍게 논리를 조금 이해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해봤을 거니까 이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조건 중에 그냥 fx에 대하여 다음이 모든 x에 대하여 이거 항상 여기 앞줄에 이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립하지 않아. 알겠지? 이 말이 있어야 돼. 모든 x에 대하여 다음식이 성립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다음식이 이렇게 지금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걸 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f를 어쨌든 찾아야 되거든? 문제 보통 상황이. 그러면 차수부터 보통 비교를 해야 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내가 fx를 일단 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했잖아. 몇 차로 두면 된다? n차로 두면 된다. 근데 다 둘 필요 없고 필요한 건 최고차.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개수 비교를 통해서 최고차에 대한 추론을 한다. 자 이거를 추론을 하는 건데 사용하는 방식 자체가 개수 비교입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최고차항 개수가 같다 이렇게 놓고 일단 n 값을 찾는 거야. 알겠지? 이게 기본적인 계산 방식이잖아. 그죠? 중요하다라는 거야 이게. 알겠지? 그럼 첫 번째 봐봐. 너가 이 뜻은 뭐냐면 x 자리에다가 뭘 넣어달라는 거야? 그죠? x제곱 마이너스 x를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 자리에 얘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얘가 n 제곱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몇 차로 봐야 돼? 여기 2n 제곱으로 봐야 되는 거 같죠? 2n 차. 이해되지? 그래서 왼쪽에 좌변의 최고차항은 뭘까요? a의 x의 2n 이렇게 쓰시면 왼쪽 좌변의 최고차항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됐나? 제가 여기를 a라고 받은 이유는 간혹 가다가 최고차항의 차수뿐만 아니라 최고차항의 개수도 구할 수 있는 식이니까. 알겠지? 근데 보통 n 값밖에 안 나오긴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저 A 값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변은 어떻게 되지? 우변은 최고차는 여기만 보면 돼. 얘를 n차식으로 놨기 때문에 무조건 n차가 최고차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들어가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x제곱, 여기다가 지금 x제곱이 곱해지는 거거든요. n에다가. 이해되죠? 요 fx식이니까 fx는 이렇게 놨죠. 여기다가 얘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됐나? 지수 법칙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n이 얼마겠어요?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n을 2차식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논리예요. 알겠죠? 여기서 a 값은 구할 수가 없네요. 그죠? a 값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 그치만 n이 2차로 결정되면 내가 어떻게 둘 수 있지? fx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좀 간소화해서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출발하는 논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8번 같은 걸 잘 푸셔야 돼요. 8번 이거는 개나 소나 다 해요. 오케이? 8번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8번은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자주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을 보고 멍 때려요. 알겠지? 뭐야 이거 그냥 px에다가 뭐 x도 하고 2x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고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문제 조건이 노트 8번 보는 거예요. 제가 주저리 써놨는데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fx를 첫 줄에 나와 있는 게 조건이에요. fx를 포인트가 뭐였지? 무슨 세우기? 그렇지. 나머지 정리는 무조건 식세우기야. 알겠지? fx를 뭐로 나눠? 그렇지. 이 식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예요?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을 때는 보통 어떻게 처리한다? 그렇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다? 오케이. 자, 그럼 잘 봐야 돼. 여기서 이거 그냥 이해하는 거야. 보고 알겠지? 봐봐. 얘가 나누는 식이고 얘가 나머지. 그럼 차수를 비교하면 무조건 어떤 논리를 사용하셔야 되면 왼쪽이 차수가 더 커야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px가 2차 이상의 다항식이라고 생각해봐. 얘랑 얘는 무조건 차수가 어때? 아니까 모순이에요. 이해해야 돼. n이 저 px가 2차 이상의 다항식이 되면 여기 빼박 2차, 여기 빼박 2차죠. 그럼 차수가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몇 차 이하여야 된다. 1차 이하여야 되면 두 개만 따지면 돼. 1차식 5억 상수. 근데 상수도 말이 안 되지. 왜? 얘가 상수면 1차, 얘가 상수면 1차잖아. 이것도 말이 안 되지. 그럼 결론은 몇 차로 결정? 오케이. 이렇게 결정하는 거야. 따라서 px는 1차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럼 봐. 얘는 확정 뭐야? 몇 차야? 1차지. 그럼 얘는 확정 뭐여야 돼? 그렇지. 얘가 상수가 되려면 최고차가 얼마여야 돼? 그렇죠. 이런 논리를 사용하시고. 이해됐나? 따라서 어떻게 출발하는 게 가능하다? 자, px라는 다항식을 최고차까지 완벽하게 결정이 됐고요. 뒤쪽에 y좌표는 뭐니까 뒤쪽에 상수는 k라고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출발이 가능해요. 정확하게 이해했죠? 지금? 자, 이렇게 설명한 게 노트 8번입니다. 됐죠? 주로 쓰는 건 두 가지예요. 요거 항등식 조건에서 사용하는 거, 최고차 추론.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부분에서 최고차 추론하는 거 두 가지 잘 공부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노트 9번은 저는 조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바로 읽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는 풀이 과정 한 10초 정도 당길 수 있냐 없냐의 차이. 그리고 잡스러운 전개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무조건 보는 시선. 첫 번째 거는 그냥 F1, 두 번째 거는 F0이라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돼. 1대2, 0대1 이렇게 이해하면 돼. 1대2은 뭐야? 개수의 총합. 0대2은 뭘까? 상수함. 이렇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문제 풀이 때 활용할 거야. 특히 제일 중요한 건 1대2하고 0대2 둘 다 중요하긴 해. 알겠지? 넘어가요. 자, 노트 10번 보니까 자주 봤던 유형 아닙니까? 자주 봤던 유형이죠. 별건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조금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물어보는 게 1, 2, 3, 4, 5번까지를 물어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더 어려워지잖아. 어려워지면 중간에 개수가 다 0이 된 포인트가 존재해요. 거듭 제곱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를 만약에 4제곱 한다고 해보세요. 최저차는 얼마입니까? 최저차. 무조건 4차죠? 이걸 4제곱 한 게 최저차항이잖아. 그러면 3차항부터 상수까지는 다 없는 거잖아. 그치? 이런 요소가 들어가면 문제가 어려워지. 알겠지? 여기서.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안 넣어놨어요. 물론 알겠지? 나중에 고1 내신 기출 보시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첫 번째, 주어진 다항식을 fx라고 놓고 출발하겠습니다. 거기 첫 줄에 나와 있는 거식 있잖아요. x 여기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문 녀석을 fx라고 놓고 출발할게요. 그럼 첫 번째 1번. 1번에서 묻는 거는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필기 좀 해야 되겠네. 자, 첫 번째 얘는 무슨 항이지? 얘는 상수항이야. 자, 얘는 뭘까요? 그렇죠, 최고차항이죠. 둘을 갖다가 먼저 찾는 방법은 무조건 개수 비교야. 알겠지? 첫 번째, 여기서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한 게 상수항이야. 얼마일까? 마이너스 27. 그렇지. 최고차항은 최고차를 세제곱한 게 최고차항이야. 얼마일까? 1이죠? 최고차항 개수가 1이겠죠? 그 다음 최고차는 몇 차야 돼? 6차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A6로 물어봤죠. 맞죠? 최고차 1이다.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이제 마이너스 26이지. 기본적인 추론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개수의 뭘까요? 개수 총합이죠. 그래서 F 몇이야? 1이야. 됐죠? F1이니까 여기다가 뭘 넣으라는 거예요? 1을 넣으라는 거야. 수치 대입입니다. 기본적으로. 1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나오죠. 괜찮을까요? 자, 3번 갈게요. 자, 3번은 지금 교대로 뭔가 부호가 바뀌고 있죠. 근데 보시면 짝수차들은 다 플러스인데 홀수차들은 다 마이너스라는 거는 F 몇이야? 네,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죠. 될까? 4번. 자, 4번부터는 2번의 결과와 3번의 결과를 조합하셔야 돼요. 조합. 얘는 A제로 더하기 툭툭툭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A제로 얘는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하면 무슨 차항은 없어져? 홀수 차항은 다 없어지게 돼 있어. 소거가 되게 돼 있어.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짝수 차항이 몇 개로 늘어나니까? 두 개씩 늘어나니까. 이게 두 개로 묶이겠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4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 짝수차 한 개수의 총합이에요. 그러려면 얘네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면 돼? 그렇지, 2로 나누면 돼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쓰면 돼. F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 2번과 3번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럼 결론은 여기서 다 두 개 나왔잖아요. 마1, 마2, 2로 나눕니다. 이렇게 계산이 들어갑니다. 결과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4. 자, 마지막 5번은 홀수차. 이렇게 물어봤어요. 빼면 되죠. 홀수차는 반대로 빼면 되고. 자, 5번은 정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F1 빼기 F의 마이너스 1 뺀 다음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 다음에 2로 나눠.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자, 그럼 얼마야? 위에 거 아래 거 빼면은 27 빼기 1이니까요. 22. 나누기 2하면 14.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기본 유형이고요. 여기서 이 식의 형태가 아까처럼 진행이 되면은 중간에 개수가 0인 포인트가 점이 존재합니다. 그죠?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게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기본적인 유형이에요. 자, 노트 11번. 나머지 정리는 기본적으로 수치 대입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기본적으로 1차식으로 나눈 상황을 갖다가 나머지 정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일단 다음 식을. 예를 들어서 fx를 어떤 1차식으로 나눴다. 그럴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뭐였다? r이었다. 이걸 보고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나머지이기 때문에 어떤 값에 관심이 있어? 이 r값에 관심이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r만 남기는 방법이 뭐냐면 수치 대입이에요. r만 남기려면 여기가 사라져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은 x에 알파를 갖다가 대입하는 것이야. 그럼 결론은 뭘까? 얘가 f의 알파 값이랑 같아지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수치 대입을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루트 12번의 표현을 그냥 외우세요. 특히 중요한 건 4번이 제일 중요하긴 해.
fx가 x-알파로 나눠 떨어진다는 표현은 이미 f가 x-알파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해당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셔야 됩니다. 4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4번이 중요하고 3번의 물리도 중요하죠.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알파라는 거야. 알겠지? 3번하고 4번이 연동이 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인수정리 활용은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논리를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알파 넣었는데 0 됐어요. 그럼 x-알파를 인수로 갖는 거예요. 알파 넣었는데 0이 안 됐어요. 그럼 x-알파를 절대로 인수로 갖지 않는 이런 논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실전용식 세우기 여기. 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1번은 설명 안 할게요. 알겠죠? 이건 그냥 나머지식 세우기 이거 기본이라고 했어. 알겠지? 그 다음에 2번 내용 보시면 이거 기본. 나머지가 0일 때를 무슨 정리? 인수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설명 안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저랑 3번 다뤄요. 많이 해보셨을 거고, 블랙랍을 다뤘으니까. 알겠지? 많이 해보셨을 거고, 천천히 설명할게요. 알겠지? 기본적인 걸로. 알겠지? 거기 3번에 1번, 2번, 3번을 다 해볼 건데, 일단 1번은 일단 전제 조건 자체가 이거 3차 계수가 얼마니? n. 1번화 시킨 겁니다. 3차 계수가 항상 1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알겠지? 3차 계수를 m이라고 냈고, 그 다음에 다음 3차 방식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갖다가 준다. 네, 1번 패턴은 쉬워. 어떤 a를 갖다가 집어넣는데 k가 나왔다. 그 다음에 b를 넣었는데도 k가 나왔다. c를 넣었는데도 k가 나왔다. 이게 기본적으로 인수 정리를 활용해서 f의 식을 세우는 문제거든요. 근데 천천히 설명을 하자면 그냥 이런 거예요. 얘네들을 다 이해할 때는 보통 식을 가장 원초적으로 이해할 때는 는영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는영 처리. 는영 처리 뭔지 알지? 읽어봐. 크게 읽어야지. 에이씨. 목소리 왜 이렇게 작아? 너 MBTI 뭐야? I야? 얼마나 I예요? 1부터 10 사이의 숫자로 8? 미안, 너한테 말 안 걸게. 저 싫어하면 어떡해요? 전 뭐 같아요? 관심 없구나? 됐죠? 능력치. 요 부분 중요합니다. 알겠죠? 천천히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미적분까지 다 쓰는 것들이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건 식이 복잡하면 치환이 원래 사용해야 되는 논리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를 보통 GA 이렇게 놓는 거예요. K는 변하지 않는 상수. 오케이? GC 이렇게 놓으면 GA가 0이고 GB가 0이고 GC가 0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GX를 바로 인수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지. GX를 어떻게 넣는 거예요? 그렇지. 얘를 인수로 했겠죠? A를 넣었는데 0 됐잖아요. 그죠? 바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A가 근이니까. 됐죠? B가 근이니까. 그렇지. C가 근이니까. 그렇죠. 근데 GX가 뭐였지? 내가 얘를 G로 놨으니까 GX는 뭐야? fx 빼기 K가 GX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fx 빼기 K가 되고요. 이렇게 이해됐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F니까 K를 보통 어떻게 해? 넘겨서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그렇죠? fx는 얘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는? 근데 이게 중간 과정이고, 아이고, 이게 중간 과정이고, 보통 이거 보고 이렇게 한 번에 가요. 알겠죠? 이게 조금 숙련이 돼요. 그렇죠? 저건 중간 과정이고, 보통 한 번에 저렇게 가요. 확인해? 거꾸로 확인해봐. A 넣었는데 여기 0 되니까 수치 대입이야. 알겠지? 0 되니까 K만 나오죠. 그렇죠? B 넣었는데 0 되니까 K만 나오고 C 넣었는데 0 되니까 K만 나오고. 괜찮아? 이렇게 쓰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어려워지는 건 어디가 어려워지냐면 여기가 어려워져. 여기. 지금 첫 번째 거는 내가 K로 갔잖아. K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저거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럼 변하는 상황은 뭘까요? 두 번째 예예요. 두 번째. 이건 대수 과정에서 수열이라고 하는 어떤 패턴을 배우게 되면 쉬워지는 부분인데 부정형상수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해요. 알겠지? 거기 두 번째 내용 보면은 2 넣었을 때 뭐 나오고?
제일 중요한 신세계 없네. 2 괜찮아요. 어차피 버리려고 모아놨던 건데. 2 넣었을 때 몇 나오고? 3 나오고. 지금 몇 시? 12시 20분에 쉬는 거 맞죠? 너네 몰라? 네. 왜 몰라? 너네 보통 특강할 때 안 쉬었어? 진짜? 기억은 안 나? 쉬었긴 쉬었어? 여기 왜 지우죠? 지울게. 2번 내용 보면은 2번 봐봐. 2 넣었을 때 몇 나와? 3 나오지. 3 넣었을 때 뭐 나와? 5 넣었을 때 뭐 나와? 4 넣었을 때 뭐 나와? 이건 좀 쉬운 패턴이지. 하나 더 해볼게. 이거 하고 되겠지. 그럼 어떤 관계인 것 같아? 그렇지. 자, 이렇게 할게요. x가 뭐일 때 성립하는 거야? 모든 x 아니야. 알겠지? x가 뭐일 때? 2, 3, 4일 때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fx가 x 플러스 1이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제 바로 가볼까? 될 것 같아.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가볼게요. 알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세울게. 보통 f 전제 조건은 이걸 3차로 줘야 돼. 그래서 차수만큼 조건을 줍니다. 됐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물론 f가 4차면 인수 몇 개는 확보가 된 상황이니까. 그렇지. 3개는 확보가 된 상황이니까 나머지 하나를 보통 미지수 처리하고 문제풀이 출발하는 거야. 알겠지? 보통 차수 맞춰서 주면 이렇게 세우면 된다는 뜻입니다. 얘는 x-2, x-3, x-4라고 세워놓고 꾸렁지 갖다가 붙이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괜찮을까요? 많이 씁니다. 조금 패턴을 바꿔볼까? 이렇게 바꿔볼까?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홀수. 이해되죠? 아까 부정형상도 생각해야 돼. 이런 패턴으로 뭔가 규칙을 찾아내야 돼. 근데 이 규칙 찾는 게 수열 단어를 외우면 조금 쉬워지더라고. 이렇게 되면. 알겠지? 안 할게요. 그 다음 거 마지막 거. 문제 조건 중에 이런 표현이 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가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3번에 주죠. 보통 그 내신 기출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한번 학력평가 때 나온 적이 있어. 나머지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학력평가 때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가 내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숫자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좀 자주 등장하는 건데 fx를 x 플러스 a로 나눈 자 몫을 q1이라고 할게요. 자 나머지가 1차니까 뭐로 쓰면 돼? 상수로 쓰면 되는 거죠. 1차니까.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로 나누니까? 이걸로 나누니까 두 번째 몫이 등장한 거야. 나머지가 같으니까 뭐로 쓰면 돼? 그렇지, r로 쓰면 돼. 나머지가 같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돼.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건 첫 번째 거를 번역하는 거. 이건 두 번째 거를 번역하는 거. 그럼 이것의 결론은 뭐라고 쓰지? 이렇게 쓰지. 그리고 다시 읽어. fx 빼기 r이 뭐를 인수로 갖는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fx 빼기 r이 뭐를 인수로 갖는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fx 빼기 r이라는 가상식이 일단 인수 두 개 확보죠. x 플러스 a와 x제곱 플러스 b를 인수로 갖고 추가 인수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써야 되는 게 이 조건입니다. 괜찮을까요? 추가 인수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원하는 건 fx니까 보통 r을 넣는. 그리고 보통은 f를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f를 4차로 줘. 그럼 왜? 그럼 qx가 몇 차로 표현되니까? 중요한 것도 설명했다. qx를 무조건 qx라고 놓는 거는 영향가가 없는 거야. 알겠지? 여기를 10으로 놔야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자리를? 그렇죠. 몫의 자리를 보통 차수를 내가 도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기를 미지수로 놓을 수도 있다.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나머지 쪽만 식 세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괜찮을까? 이렇게 이해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장 넘기면 자 중요한 거 이제 2개 남았거든요. 햇빛장에 뭐 있나? 3개 남았거든요. 좀 해볼게요. 이거 약간 기초적인데 빌드업을 조금씩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쉬운 것부터 할게. 알겠지? 이 나머지 기본 메커니즘을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원래 고등수학은 힘들어. 알겠지? 알겠죠? 기본적으로 요 상황을 인지하셔야 되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 알겠지? 첫 번째 것부터 좀 볼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조금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실제로 공통수학에서 그냥 많이 써요. 저 나머지 정리 이런 거 나눗셈 할 때 나머지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공통수학에서 발생한다. 알겠지? 이거 자주 쓸 거야. 뒤쪽에 복소수 때도 쓸 거고 종종 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잘 이해하셔야 돼. 자, 첫 번째는 17 더하기 그냥 쉽게 자연수 체계에서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거를 뭐로 나눈 나머지? 그렇지. 이 수를 6으로 나누는 상황을 갖다 고려하고 싶다는. 그럼 원래 같으면 그냥 눈에 딱 보이잖아요. 이해된다? 2개를 더하니까 그냥 얼마니까? 36에서 나머지가 얼마가 나올 거다? 0이 나올 거다라고 추론이 되잖아.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도 돼. 이것도 된다? 알겠지? 이건 원래 되는 거야. 잘 봐야 돼. 얘를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6, 3, 18이니까 나머지가 5겠죠? 나머지 5죠. 얘는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야? 1이죠. 2개를 더해볼까요? 나머지들끼리 더하는 거야. 6이지. 6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그래서 원래 나머지가 얼마야? 자, 이해됩니까? 이게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다항식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알겠지? 괜찮을까? 과정을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왜 이런 결과가 일 수밖에 없냐면 17을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오라면 니네가 알고 있는 걸 쓰면 돼. 17이라는 놈은 6 나누는 게 6이니까 6 곱하기 몫이 몫이 얼마죠? 몫이 2고 나머지가 5잖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과정 설명드릴게요. 더하기. 그 다음에 19라는 놈은 6 곱하기 몫이 얼마고? 3이고 나머지가 1이잖아. 이 연산을 하는 거잖아.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전개를 하는 거야. 이거 한 몇 개? 2항이야, 2항. 2개. 이거 한 몇 개? 2개. 그리고 전개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6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간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로 뒤로 가면 뭐 어떻게 돼? 6 곱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6 곱하기 15로 써도 될까요? 잠깐만. 얘네 2개를 곱하는 거죠. 6, 30. 이거 2개 더하는 상황이구나. 미안해. 전개인 줄 알았네. 그럼 요거 2개 묶어. 이렇게 합시다. 6으로 묶어봐.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요? 나머지는 뒤쪽에 아까 설명했던 대로 이거죠. 괜찮을까? 네가 딱 봐도 뭐겠어? 이게 6 곱하기 1이니까 이게 전체가 뭐로 묶일 수밖에 없어? 6으로 전체가 쌍묶이니까 나머지 당연히 6이지. 괜찮아요? 이게 그냥 중간 과정이에요. 근데 바로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괜찮을까? 요게 일단 기본 메커니즘이야. 자, 어디죠? 여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2 더하기 이거 미안해. 여기지. 자, 2번째 거로 넘어갈게. 2번째 거. 2번째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약간 포맷이야 이게. 알겠지? 그래서 7의 9제곱을 뭐로 나눠? 2로 나눈 나머지. 방금 거 한번 써볼래? 방금 거 한번 써볼까? 자, 그래서 변형이 필요한 거야. 7이 9보다 작아.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키우면 되잖아. 7의 세제곱의 세제곱이에요. 이해되시죠? 키우면 되잖아. 저쪽. 왜냐면 거듭제곱 표현은 내가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상황으로 바꾸면 이해된다? 오케이?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누구를 3번 곱해요. 이것도 그냥 한 번에 과정 좀 보여드리고 이거지. 각각을 9로 나눈 다음에 연산한 거에 또 그게 9보다 큰 9로 또 나누면 돼. 알겠지? 9로 나누면 얼마일까요? 9, 3에 27 나머지가 73이야. 9, 8에 72 나머지 얼마? 1 나머지 얼마? 1 나머지 얼마? 1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얼마? 1. 그래서 얘 나누면 나머지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각각 연산을 한 다음에 나누는 게 아니라 먼저 나눈 다음에 나오는 나머지들로 연산해서 나머지를 추론해도 결과가 똑같다.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과정은 이런 과정이 또 들어가요. 알겠죠? 두 번 설명하는 건 불필요. 알겠지?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이거를 나머지 정리 10을 갖다가 이용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9를 x로 두든 7을 x로 두든 출발하면 돼. 이게 원래 정석풀이는 이렇게 들어가. 그럼 네가 과정을 비교해보라고. 잘 봐야 돼. 과정을 조금 비교해봐. 자, 9를 x라고 내가 놨다라고 치면 어떤 식의 해석이 되냐면 7은 x-2로 표현되는 거 맞죠? 그래서 결국 너는 x-2의 아곱제곱을 뭐로 나누는 상황을 갖다 고려해야 돼? x로 나누는 상황을 갖다가 고려하셔야 되고 1차 나눈 나머지는 r로 세우면 되고 너는 r값 찾는 게 목적이에요. 자, 수치 대입 사용합니다. x에다 뭐 집어? 0 집어넣어야지. 당연히 여기 수치 대입. 지금 뭐 한 거지? 무슨 정리 쓴 거지? 네, 나머지 정리 쓴 겁니다. 오케이. 자, 0 집어넣으면 여기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2의 아홉제곱. 이렇게 결과 나온다는 거 이해됐나?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지? 나머지가 갑자기 음수가 나와. 이거 결과가 얼마예요? -512 나오죠. 문제가 생겼죠.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눌 때는 나머지가 뭐여야 되니까? 양수여야 되니까 이거는 나머지를 -510이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거죠. 여기 과정도 이해할 필요는 있어. 알겠지? 아까 말했던 뭐와 뭐의 개념은 못과 나머지의 적절한 개념. 그리고 내가 설명했던 이 개념 자체가 얘예요. 못과 나머지. 알겠니? 가볼게. 그럼 얘인 상황이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걸 다시 돌아볼 필요는 있어. 그럼 너가 x를 뭐라고 놨지? 9라고 놓은 거잖아. 그치? 9를 x로 치환한 거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되돌아가시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잘 봐. 이 결과를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7의 9제곱을 9로 나누었더니 어떤 몫이 나왔고 얼마인지는 몰라요. 관심 없고 옛날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 나오고요? 510이 나온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너는 이걸 지금 음수로 내는 게 꺼림칙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양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되면 적절히 상쇄하는 이 식조작이 필요해요. 그럼 잘 봐. 얘를 양수 쪽으로 바꾸고 싶고 그 양수 쪽으로 바꾸면서 생기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EQ 있죠? Q목. 목세 자리 쪽으로 흡수시킬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어쨌든 9의 배수를 계속 더해야 되거든. 양수 쪽으로 가려면. 그죠? 그럼 512를 대충 9로 나누면 어떻게 돼? 62니까 9, 8에 70, 9, 7, 63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뭔 소리인지 이해됐냐? 9 곱하기 57을 하면 하나가 넘쳐요. 그죠? 그럼 9 곱하기 넘치게 하면 안 되지. 9 곱하기 뭐 하면 될까? 봐봐. 9 곱하기 내가 56을 활용하시면 몇을 더한 거냐면 여기서 9가 빠진 것만큼 더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나머지를 계산하시려면 이 부분을 넘치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면 안 되고 9 곱하기 57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500 얼마지? 넘치면 9 넘치면 얼마? 21인가? 이거를 더해. 이해됐지? 그럼 내가 뭐 한 거지? 지금? 실제로 뭘 더한 거지? 이 부분이? 57을 갖다 더한 거 이해돼? 지금? 이 부분이? 됐죠? 지금 앞에 하고 있는 거 113이다. 여기가 13이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더해. 그러면 이 부분이 몇으로 가? 1로 가잖아. 내가 원하던 결과를 낸 거잖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더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상쇄해야 되거든요. 그걸 몫의 쪽에서 상쇄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빼기 몇 하면 돼?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지. 그리고 여기를 뭐로 묶어?
9로 묶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이런 식의 약간 10조작이 들어가요. 그러면 몫이 뭐로 바뀐 거야? q 빼기 57로 바뀐 거야. 그럼 나머지를 뭐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요 과정 지금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 과정을 조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몫을 적절하게 변형하면 내가 나머지를 원하는 쪽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근데 다항식에서는 보통 나머지가 양수음수 제한이 없으니까요. 심지어 다항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작업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다항식은 뭐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지? 나누는 식, 나머지 차수에 대한 제한이 들어가죠. 대신에. 뭔가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괜찮은가?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가능해요. 7을 결국 9로 나누는 상황이면은 7을 마이너스 2로 봐도 무방. 이런 풀이도 가능해요. 7을 9로 나누는 상황이면 9로 나누는 상황이면 7의 9제곱은 그냥 마이너스 2의 9제곱이랑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 그리고 저걸 실제로 계산하면 얘가 나오죠. 맞아? 얘가 근데 나머지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다시 무슨 작업을 해? 9를 계속 더해가지고 양수 쪽으로 답을 내면 그게 나머지가 돼요. 다 한통속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얘는 결국 뭐를 먼저 해라요? 나눠서 나머지를 먼저 봐라. 왜? 나머지들은 비교적 적을 테니까 연산이 어떻다? 편리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지금 방금 한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23이라는 수가 있어. 자, 23이라는 거를 만약에 너가 3으로 나눈다고 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수 체계로 나눗셈을 한다고 하면 몫을 뭐라고 쓸 수 있죠? 그렇죠. 7이라고 쓸 수 있죠. 괜찮아요? 그럼 나머지를 뭐로 쓰면 됩니까? 2로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걸 이렇게 써도 관계없잖아. 사실 나누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지 마시고 그냥 등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걸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거잖아요. 이해되죠? 근데 문제가 이거를 나누는 상황으로 인지를 하시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왜지? 그렇지. 나누는 수랑 나머지의 관계가 나머지는 나누는 수를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럴 때 뭐 하는 거지? 3 뺐고 3 더했고 이런 작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처럼 해석을 한다는 거. 괜찮지? 그래서 이 작업을 조금 많이 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행동은 다항식에서도 똑같아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논리가 다항식에서는 무슨 논리로 간다고 했지? 차수 논리로 간다고. 얘는 나머지는 얘를 넘을 수가 없어. 다항식에서는 차수를 넘을 수 없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문제가 생겼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2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2차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그때는 얘가 나머지의 역할을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하는데 얘를 다시 한번 뭐로 나눠? 그렇죠. 나누는 식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면 그게 나머지. 그래서 얘는 가짜야. 얘가 진짜야. 이해됐나? 차수 논리도 똑같아. 나누는 식과 나머지가 같은 차수면 가짜야. 그럼 얘를 한 번 더 나누면 돼. 그럼 차수가 다운이 되겠죠. 그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괜찮죠? 지금은 뭐 그냥 뭐 기본적인 이론을 그냥 설명하는 거니까요. 이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 여기서. 됐죠? 넘어갈게요. example 3번은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식 볼게요. 약간 응용하는 거거든? 한번 예제를 좀 봐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거기에 제가 적어드리는 문장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일단 뭐부터 세운다? 그렇지. 무조건 식부터 세운다. 문제 상황을 식으로 먼저 도망하고 관찰한다. 자, fx를 뭐로 나눈 몫이? 그렇지. gx로 나눈 몫이 얼마고? 그렇지. 이거고 나머지가 얼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3차 이상인 것 같아요. 그죠? 3차 이상. 왜냐면 나머지가 2차니까. 그죠? 뭐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원하는 건 뭐야? fx를 뭐로 나눈 나머지? 얘로 나눈 나머지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 자리를 바꾸고 싶은 거죠.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 근데 문제가 있잖아. 얘 자리를 두 개를 바꾸는 건 어차피 곱하기니까 그냥 교환 법칙으로 간다고 쳐도 오케이? 그럴 때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식이. 근데 문제가 얘를 이렇게 쓰는 건 문제가 없는데 뒤에가 문제잖아. 왜? 그렇지. 차수가 같아져 버리니까 얘로 나눈 나머지를 얘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럴 때는 얘를
얘로 한 번 더 나누는 작업이 필요해. 근데 우리는 이걸 나눗셈을 사용하지 않고 식변형을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너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뒤쪽을 변형을 할 때 얘로 묶어낼 수 있도록 변형을 한다라고 생각해. 됐나? 얘를 묶어낼 수 있도록. 그러면 x제곱 플러스 몇이 보여야 되니까 플러스 1이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됐나?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로 묶여나가? x제곱 플러스 1로 묶여나가고 나머지 묶여 들어가는 것이 몫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어떻게 되는 거야? gx 더하기 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야. 괜찮아? 그 나머지는 여기가 이 나머지 쪼가리들이 남잖아요. 이게 진짜야. 알겠지? 이건 가짜예요. 됐어요? 이런 식조작을 제가 몇 개를 조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된다는 뜻이. 됐죠? 넘어갈게요. 이 정도.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고 한번 되는지 확인.